네, 널스온 서유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시간, 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사람들이 계속 보내게 되는데 이런 신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의대 1학년생에게 중병 환자를 맡겨요. 그리고 그들이 환자 대상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도록 해요. 그리고 환자 및 가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담당 학생들은 환자의 장례식에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가족들과 슬픔을 나누도록 권장받아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은 의사의 한 덕목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비언어적인 거,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언어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네, 비언어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언어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소아과 수업을 받는 2년차 학생들에게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요, 당신 암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이 이기고 지금 또 당신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수술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 단순히 사실만 전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전달하게 돼서 되게 송구스럽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 당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나는 알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묻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비언어적인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을 토론에 참석시켜서 진실, 사려, 용서, 죄, 수치심, 기도, 비극을 알게 하고 진료인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토론하게 한다. 정말 미국이 그래서 좀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네,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 나머지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채워나가겠다는 거죠. 네, 나는 여기까지 큐어하지만 나머지는 하늘이 아니면 너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너와 나의 합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무엇을 통해 가장 잘 보일까요, 여러분? 네, 제가 이미 얘기했죠. 네, 지금 그림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표정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 표정 안에서 가장 우리 감정이 잘 보여지는 거는 바로 눈이에요. 우리의 눈.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진화론적으로요.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동물보다 약한 거 많잖아요. 우리 머리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뭐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아주 뛰어난 시력이라던가 아니면 청력이라던가 후각을 지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판단 미스를 하면 진화론적 판단 미스를 하면 굉장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 미스를 안 하려고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 분석하려고 해요. 눈을 통해서. 왜? 눈을 통해서 분석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율신경계 여러분 배웠죠? 네, 자율신경계는요. 우리가 뭐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의지로 조절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더워서 땀이 나요. 이 땀을 우리가 막 멈추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땀 흐르는 땀을 야, 너 좀 그만 나와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똑같이 자율신경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요, 눈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환자를 보실 때요, 이렇게 눈을 잘 보시라 말씀드려요. 그들과 아이 컨택을 꼭 하시라 말씀드려요.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면, 오늘 그냥 컨디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요. 통증도 훨씬 낫고 살 것 같아요. 오늘 밥도 많이 먹어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진짜 괜찮은 거죠. 네, 보통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께 저기 가서 학생 간호사 저기 저 환자분한테 가서 오늘 컨디션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죠. 그 물어보면 환자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 환자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얘기하면서 또 다시 가서 확인
확인해요. 그러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어적인 것만 맞지만 갖는 간호사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언어적인 환자의 기분까지도 봐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환자가 이제 오늘 좋지 않다는 거, 컨디션 좋지 않다는 거 오늘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적인 것만 본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신규 간호사들이 보통 실수하는 게 이런 것들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인계를 넘기면 그 환자 안 그렇던데 선배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신규 간호사는 언어적인 것만 맞고요. 베테랑 간호사들은 비언어적인 것까지 함께 맞아 질문을 하게 해서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진다. 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민원을 다뤄보면 이 민원이요, 네가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했는데 그 치료 내용이 틀렸다. 잘못 치료됐다. 이런 내용보다 수술 잘못됐다. 막 이런 내용보다 어떤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냐면요. 당신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고, 네, 무시하는 말투였고, 기분이 그래서 아주 나빴어요. 막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사실은 언어적인 요소도 비언어적인 표현들이죠.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갖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비언어적인 요소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